운동권 그게 김대중 칼럼에 네. 예, 운동권 그 기득권을 청산해야 된다. 그 나왔어요 또. 그래서 제가 운동권 기득권이 있나 나는 운동권인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586 운동권 심판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네, 게. 네. 이 586은 누구냐. 저희 때까지는 운동권이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박정희 물러나라 이렇게 했어요. 전두환 물러나라. 근데 네. 이게 이제 소위 83년 이후에 학원 자율화 조치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학도국단이 학생회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전대협이 떠요. 그래서 전대협 의장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운동을 하고 그 조직적인 운동의 대표성을 가진 솔직히 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전대협 의장단 출신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저는 잘 아니까 586 그러면 전 586이 아니거든요.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늘 하던 세대라. 근데 저보고 586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건. 그리고 586 정치인들이 젊은 피 수혈로 DJ로부터 발탁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발탁됐잖아요. 그런데 DJ가 이제 정계에서 사라지시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가 오면서 발탁이라는 단어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참여가 개혁 쪽에서는 핵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시민이나 정청래나 이런 정치인들이 586과는 다르게 발탁 안 되고 스스로 경선이라는 룰을 막 만들고 뛰어들어서 네. 지금 경선이 제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586 운동권이 아닙니다. 네. 숫자가 되고 그 민주주의를 지킨다, 통일을 우리가 주도한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네. 그들이 주도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시대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586 정치인을 저는 민주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참여라는 화두로 넘어온 이후에 네.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586 운동권. 네,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말하면 운동권 정치인. 운동권 정치인. 예, 전대협 의장단 출신 정치인들이 네. 시민 참여 개념에서는 이걸 주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주도하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대협 의장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소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수를 표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수는 사실은 법률가 출신. 그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법률가 출신이 많고요. 그리고 전문직 출신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건 시대의 흐름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거는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이다.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586이냐?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학생 운동권 출신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아니죠.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아주 전문가적인 네. 그 논문을 쓸 때 그 운동권에 이제 분류하면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너 그 운동권에 들어. 아니 저기 그 분류대로 네, 해야 네. 되겠지만 그냥 네. 통상 정치인들은 국민을 향해서 예, 예. 메시지를 내고 예. 말씀들을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최 의원처럼 개인 차원에서 참여를 하던 시민운동 시민단체를만 참여를 하던 네. 학생 시절에 학생운동을 해서 참여를 하던 네. 그 옛날 그 민주화 투쟁할 때 반체제적인 목소리를 냈던 각자 처한 위치에서 그걸 통칭해서 그냥 운동권 이렇게 통칭한 네. 그게 더 일반적인 언어예요. 맞습니다. 5천만의 언어예요. 네. 운동권은 5천만의 예, 언어다. 그런 시각에서 네. 지금 민주당의 주축 세력들은 네. 결국은 그 586, 86 네. 운동권 아니냐 뭐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최 의원이 개인찬에 참여를 했나 아니면 그 예를 들면 뭐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대협 의장으로 뭐 이런 걸 구분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통칭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잘 모르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 칭을 하는 것 같고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기 기득권화 돼 있는 건 사실 맞죠. 그렇죠. 예. 맞고 그 86 세대들이 끌어들인 후배들로 끌어들인 뭐 초선 재선 의원들도 보면 이 86 세대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워낙 강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로 들어온 유입된 이런 사람들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게 저는 민주당에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쪽 보수당 쪽은요. 제가 그때 17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무슨 한나라당이었구나. 그러니까 16대 때 저는 17대 들어가지만 16대 때 미래연대라는 그 굉장히 혁신 그룹이 있었어요. 초선이나 원외들. 그다음에 저 들어갔을 17대는 새정치 수요 모임에 있었는데 저는 그들보다 나이가 좀 있었지만 그 남원정 그룹에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18대는 민본이라는 세력이 맞아요. 있어서 MB한테 거의 뭐 엄청 쓴소리하고 대들고 그리고 17대 새정치 수요 모임은 그 엄혹하던 시절에 박근혜 대표를 상대로 엄청나게 정수장학회 막 그 환원해라 막 이런 얘기까지 그 면전에다 대고 할 정도로 그런 그 개혁 그룹들이 존재하면서 계속 그 당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었는데 저는 민주당을 보면 열린우리당 때는 그런 게 있어서 108번의 얘기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586이 86세대가 기득권화돼 있는 이 그 전체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젊은 세대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숫자적으로도 워낙 그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본령을 지키고 있나 이런 가끔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낙연 대표 제가 아까 신당창당 명분이 참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조금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이 그 민주당의 그 정통 세력의 뿌리이자 줄기를 이제까지 형성해 왔다고 자처를 하고 계실 텐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저 변방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소도시에 시장하면서 제대로 과거에 무슨 운동권 그것도 아니고 약간 굴러온 돌이 지난번 대선 경선을 통해서 또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저 포지션을 선뜻 인정이 잘 안 되시는 거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니까. 제가 좀. 뭐 그런 입장이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우선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시대를 못 읽는다. 예, 기득권은 바로 이낙연 전 대표다. 그리고 그분은 제 느낌으로 한 번도 개혁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가치를 얘기한다고. 소위 민주당 정신에. 예, 민주당 내에서도 그 개혁적으로 저분이 뭔가를 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국회에서 답변을 되게 잘했다. 이거 외에 그 답변할 때도 뭐 개혁적인 걸로 했다기보다는 품격을 유지하시면서 아주 말씀을 잘하셨다. 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검찰의 정치보복 재판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주변 그리고 남평우라는 분은 그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받은 메시지는 우리 팀에서 했다 해요. 우리 팀이 누굽니까? 이낙연 전 대표 팀이에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지금 얘기해 봤자. 그리고 지금 뭐 그거 시시비비 따져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정치 검찰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건 틀린 생각이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운동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통칭해서 운동권 정당이다는 열린우리당 때까지 맞고 그 이후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관료, 전문가 이렇게 바뀌었고 민주당의 예, 민주당이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과거의 반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다면 2002년에 노무현 대표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되면 안 된다니까요. 김근태 선배가 됐어야죠. 운동권 정당이었다면 이미 저는 정당을 국회의원 몇 명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끊임없이 당원과 지지자 정당으로 만들려고 애쓴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 고민이 깊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미 민주당 주변의 지지자들은 운동권들 고생했어. 그런데 더 이상 당대표나 후보는 하지 마. 이런 판단을 이미 내리신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늘 지지자들과 같이 있었지. 제가
의원들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늘 듣고 있어서 예. 아, 노무현 후보 내가 좋아하는 이분이 되겠구나. 예. 이렇게 이미 생각했고 당대표도 그런 관점에서 네. 박지원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붙으면 박지원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과거 문법이면. 네. 안 되고 문재인 대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바라볼 때 운동권 정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열린우리당까지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리 언론에서 운동권 타령을 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일부가 공격용으로 쓰지만 그 공격이 지금 힘을 발휘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막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다시 반등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도가 민생 파탄 윤석열 심판 대 네. 운동권 정당 민주당 심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총선 구도를. 그러니까 국힘 쪽이 프레임, 네. 예, 프레임을 시도를 그렇게 하고 시도를 하는데 네.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네. 이유는 네. 뭐냐?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가 되고 예. 정치인인데 예. 열려 있고 선구자라고 생각해. 이미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선언하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미 FTA 추진하셨거든요. 네. 그때 운동권이나 시민들 다 시민단체 다 다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우려했던 일들 안 일어나고 우리가 그 소위 통상 교섭 국가로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이념의 시대 끝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무슨 철진한 운동권 타령이야. 이미 586 중에 누구를 네. 민주당 쪽이 당대표로 뽑은 일이 있습니까?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 아, 송영길 대표는 그 의장단과 좀 다른 네. 그분은 더 윗세대시죠.